현재 지도에서 나오는 네. 이게 현재의 우암선입니다. 여기에 지금 지도상에 나오지 않는데 이게 군사시설이라서 8부두가 있고 8부두는 군용부두입니다. 작년까지는 이 8부두로 이 미군 물자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암선을 타고 탱크들이 나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도 부산의 명물이었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는 네. 부산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하면서 가덕도 신공항 연결 철도 계획이 부대 사업으로 잡혀 있거든요. 네. 이 철도를 보게 되면은 부전 마산선이 부전 방면이고 마산 방면이 있잖아요. 부산 일단 방향이 오른쪽, 네. 마산이 왼쪽입니다. 마산 방면으로만 철도를 연결하는 안이 있고 그다음에 부전 방면으로 연결하려면 연결선을 좀 길게 새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하는 두 가지 안이 있는데 했을 때 효과가 많이 달라요. 그다음에 이제 부산에서 최근에 뷰티엑스라고 네. 부산형 과역급행 철도라는 계획을 자각하고 있는데 서울 수도권의 GTX를 부산에 건설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계획이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산형 GTX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다른 점은 이게 국토부 사업이 아니라 순수 부산시 사업으로 시작을 했다는 거고. 그 좀 부산 쪽에 언론을 보면 이 뷰티엑스를 계속 띄우는데 확실히 좀 넘어야 될 허들이 많네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도시로 찾아가는 김시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산의 철도 특집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특히 경부선을 중심으로 해서 부산 철도의 과거부터 미래까지 전망을 해봤는데요. 경부선과 함께 부산으로부터 시작하는 양대 간선축이라고 하면 경전선과 동해선이 있죠. 그런데 이 두 노선을 말씀드리기 전에 부산의 시내 철도 상황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고 싶어서 이모 씨가 그 상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이 부산 시내 철도의 상황을 보려면 뭘 중심으로 봐야 되나요? 일단은 뭐 부산 시내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이 도심지를 이 대형 기관차가 컨테이너 열차를 끌고 가던 지금은 사라졌지만 풍경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대표하는 게 우암선이라는 철도거든요. 우암선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있던 건가요? 우암선은 부산진에서 신선대 부두까지의 철도를 말하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우암선이라는 계통 전체의 역사에 오케이.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암은 우암동이라는 지명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지도는 뭔가요? 이거 지도는 이제 해방 직후에 미군이 자기네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일본 지도를 그대로 개수해서 만든 지도입니다. 보면은 영도가 있고 네. 그다음에 1, 2, 3, 4 부두가 있고 지금 찍으신 게 우리가 생각하는 부산항인 거죠. 네, 1, 2, 3, 4 부두가 있고 여기까지가 원래 부산항의 일부 부산항이었는데 총 부산진도 포함되는 거죠, 위치가. 예,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이쪽이 적기만이라고 불렀거든요. 적기만을 이제 매립을 해서 여기다가 새로운 항구를 건설하겠다라는 계획이 30년대에 나왔고 민간업자에 의해서 건설이 됩니다. 그렇죠. 거기서 철도도 필요하니까 거기 이제 부산 임해철도라는 그렇죠. 이름으로 여기서 철도가 건설되게 되는데 참고로 그 지역에 북한의 함경도 피난민들이 들어와서 밀면을 시작하기도 했죠. 예, 그래서 들어가시죠. 그 철도가 요 철도입니다. 이게 우암선. 이게 그러니까 부산역부터 우암으로 들어가는 적기만으로 들어가는. 네, 처음에 이제 들어갔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휘어 있는데 네. 왜 휘어 있나요? 크게 가운데 있는 게 뭔가요? 까만 게. 요거는 이제 조선방직이라고 예. 일명 조방이라 부르는 조방 방직 회사가 있었고 처음에는 요 조선방직 인입선을 활용하려고 하다가 이건 공장 부산역에서 들어오는. 인입선 활용하려고 하다가 별도로 신선을 건설을 해서 요 강을 건너서 쭉 따라서 이 적기부두까지 들어가는 철도를 건설을 했습니다. 이 노선은 참고로 지금도 좀 둥그렇게 남아 있죠. 예. 이렇게 보시면은 중앙시장으로 되어 있고 범일역 아이파크 아래 둥그레 길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로 그 유명한 조방낙지 골목이 형성돼 있기도 하고. 부산에서는 여기를 이제 문현선이라고 부르기도 했죠. 문현선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하셨던 그 일본으로 보내는 소를 검역하던 시설이 이추구 검역소가 이 자리에 있었는데 그게 앞으로 철도가 지나가죠. 요즘에 여기 소망마을이라고. 네, 소망마을이라고 이게 있죠. 이제 한국전쟁 이후에 함경도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을 이름 LST선 말 그대로 그냥 소 축사에다가 그렇죠. 이제 수용을 해가지고 여기다 살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 냉면의 발상지가 함흥냉면의 내호냉면이었나요? 발상지가 됐더라던가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뭐 그런 얘기들이 있고 이 얘기는 나중에 부산 맛집 특집 때 따로 드리겠습니다. 일제 말기에 이제 적기부두에 이제 그 육군 수송부대도 들어오고 일본군에 여러 가지 군사적 복적이 중요해지면서 이 경부선 본선으로 바로 나가는 철도를 건설하기 부전역이나 바야 쪽이죠. 건설하기 위해서 적기부두선이라는 철도를 새로 건설하는데 그게 부전역에서 갈라져 가지고 동쪽을 쭉 타고 내려와서 이렇게 연결한 철도가 되게 됩니다. 정말 부산 시내에 관통하는 철도들이네요. 예.
그리고 재밌는 거는 여기에 보면 이렇게 자른 철도가 있잖아요. 네. 자른 철도가 있고 이 철도가 별도의 철교를 건너서 사부두까지 들어가거든요. 네. 요게 자갈선이었어요. 자갈선. 요게 자갈산인데 지금도 돌산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 철로에 까는 그 자갈 말하는 네, 거죠? 자갈선입니다. 오른쪽에 돌산이네요. 네, 돌산. 지금도 돌산공원이라고 아마 있을 거예요. 여기. 이게 전국에 있었죠, 이런 것들이. 안양도 병목항공원이라고 돌산이 있는 거고. 예,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역 방면에서 들어갈 때는 이렇게 들어가고 경부선으로 서울 방면으로 갈 때는 요 선로를 타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계통이군요. 이름은 각각 있었지만. 네. 그러다가 이 문현선이라고 부르던 데는 70년대 초반에 일찍 좀 철거가 사라졌고요. 여기 한때 버스 터미널이 있었죠. 예, 이쪽 어디 버스터미널 있었습니다. 예. 한때 시청을 이쪽으로 옮긴다고 하면서 땅값을 올린 다음에 당시 시장이 그 배를 째가지고 원성을 샀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철도는 70년대 초반에 없어졌고요. 72년도에 없어졌네요. 문현선이 72년도에 없었고 84년도에 현재의 우암선, 그러니까 이 지도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요 밑으로 돌아서 들어가서 바로 들어가는 현재의 우암선이 이제 80년대에 들어와서 개통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요 부전 방면으로 가는 철도도 없어집니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 두 개는 지금 길의 형태로 남아 있죠. 네, 길의 형태로만 남아 있죠. 그러니까 아래쪽은 지금 쓰고 남아 있는 거고. 남한이 있고 사용은 현재 거의 안 하고 있고요. 다시 이제 요즘 현재 지도로 돌아갑시다. 그럼. 네. 저 여기 지금 위성 사진에 보이는 요 아래쪽에 있는 선이 그거 뭐죠, 현재? 네. 그래서 현재 지도에서 나오는 네. 이게 현재의 우암선입니다. 오케이. 여기에 지금 지도상에 나오지 않는데 이게 군사시설이라서 팔부두가 있고 팔부두는 군용무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그래서 여기 중간에 길만 이렇게 표시되어 있군요. 예, 팔부두가 있고 네. 근데 작년까지는 이 팔부두로 이 미군 물자가 많이 들어왔어요. 특히 이제 그 순환배치여단 뭐 장갑 탱크 같은 게 다 팔부두로 들어오다가 이건 다 언론에 공개된 예, 내용들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우암선을 타고 탱크들이 나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도 부산의 명물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순환배치여단부터는 지금 영일신항으로 돌았어요. 영신항이라 그러면 포항에 있는 거죠. 포항신항으로 돌아가지고 현재 거의 신호는 아직 살아있는데 사실상 거의 사용이 안 되고 있고요. 기능을 안 하겠다는 얘기네요. 예. 근데 어쨌든 한국군 부두는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쪽 물자들이 이제 유교화차를 쓰긴 하는데 현재 당장은 사용할 일이 없는 것 같고요. 또 이제 부산시에서는 요 팔부두 자체를 신선대 옆에 보면 여기 이제 해군 작전사령부가 있고 네. 지도에 안 나오지만은 여기가 준설도 투기장이 있거든요. 네. 이 준설도 투기장이 이거 여기에요. 일로 옮기자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남구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왜? 서로 이른바 혐오 시설이 늘어나는데 네. 좋아할 일 없겠죠. 그러니까 원래 지금 팔부도 남구고 여기도 남구지만은 이게 좀 더 멀리 나가지고 여기는 없어지길 바랬는데 제가 여기 구글 지도를 켰습니다. 이거는 합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니까. 여기 보니까 이쪽에 큰 시설 하나 보이네요. 요게 이제 부산 팔부두, 이게 팔부도예요. 해양경찰서 전용부두 이 등등이 지금 한국 지도에 가려져 있는 부분이고 이쪽으로 mon다는 얘기인 거죠. 예. 거기 이제 2보급단이 있고 네. 국군에 다 공개된 내용들이죠. 예. 어쨌든 전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시설입니다. 일로 그 미국에서 들어오는 물자가 상당수가 일로 다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엑스포가 된다면은 예. 이 북항 쪽에 많은 시설들이 부지로 쓰인다고 알려져 있는데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산시에서는 이거를 이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신선대 부두 옆에 준서도 투기장으로 이전을 하자는 입장이고 네. 그러면은 또 문제는 인입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나와요. 각이. 그럼 결국은 남겠네요. 남을지 안 남을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거는 부산시에서는 이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있는데 이거는 엑스포 개최 여부와도 관련이 있고 예. 개최가 되더라도 또 예. 너무 어마어마한 금액이 드는 문제라 예. 쉽지 않겠네요. 일단 요거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전제로 나머지 지역은 대체로 부지로 개발이 되겠군요. 예. 그래서 어쨌든 네. 엑스포 얘기가 나온 김에 하자면은 요게 이제 자성대 부두라는 건데 네. 여기랑 여기까지 매립을 하고 여기가 지금 부산진 컨테이너 CY거든요. 컨테이너 야드. 야드인데 여기가 핵심적이에요. 엑스포 부지의 핵심입니다. 엑스포장 핵심이고 여기도 앞에 매립하고요. 그리고 이 위에 있는 게 이제 미군 55 보급창인데 요것도 이제 이전을 시킨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렇죠. 부산에서는. 그게 이건 현지 상황을 보면은 엑스포를 안 하더라도 결국은 옮길 것 같더라고요. 요게 지금 이렇게 나온 사진이 이렇게 안 생겼어요. 이게 도심 한가운데 숲이 있으면 이상가상을 했는지 다른 사지가 다 붙인 것 같더라고요. 가보면 상황이 좀 다른 게 보입니다. 미군 건물이 많이 있어요. 네. 보면. 좀 약간 그 카키색의 느낌의 건물이 많이 보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매축지 마을이고 여기까지 매축지 마을이었지만 여기는 아파트가 들어섰고 이미 말하자면 매립지 마을인데 그 구한말부터 일본인들이 너무 땅이 좁으니까 넓힌 지역입니다. 근데 이게 한동안 피난민들이 많이 사셔가지고 화제가 됐다가
사진가들 많이 갔었죠. 예. 근데 지금 야금야금 부지들을 재개발하는 중이죠. 이 위가 이제 부산진성공원이라는 데인데 네. 이게 옛날에 일본 외성이 있던 데거든요. 자성이라고 그러니까 위에 모성 있고 자성이 있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자성대라고 불렀는데 여기가 바로 바다였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죠. 바다였고 요 앞에까지가 매립된 게 밀제대고 해방 후에 여기가 다 매립이 된 거고요. 그 이번에 또 매립하려는 거고. 예. 정말 부산은 매립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공사를 물론 잘하겠지만 필연적으로 연약지방 문제가 따라오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이제 부산 일제 때 만들어진 구도심 지역들은 건물 지을 때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부산 분들이 꿈꾸는 것 같은 고층 빌딩을 지을 때마다 좀 난제도 있고 지하철도 놓을 때도 한 번씩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 가지 네, 말씀하시죠. 얘기를 하자면은 여기가 이제 간만부두고 여기가 신선대부두인데 네. 옛날에 여기 신선대역이라는 역이 있었어요. 현재도 폐역은 아닌데 사실상 폐역이고 여기서 컨테이너물 차들이 매일 서울로 수없이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다 사라지고 그럼 신항 쪽으로 다 옮겨갔고요. 현재 이제 이쪽으로는 컨테이너 열차를 볼 수 없게 됐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군용 열차도 거의 다니지 않게 됐고 그래서 이 우암선 사실상 이제 기능을 거의 다 했는데 부산에서는 우암선에 뭐 트램으로 재활용한다 이런 계획도 일부 있고요. 근데 이것도 쉽지 않아요. 이게 이제 5, 6도선을 연장한다는 계획인데 오륙도선이라고 하면 이제 이 무가선 트램 실증화 사업이라는 국토부에서 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실증 노선 각 지방에서 공모를 받아가지고 부산이 선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부산 지하철 2호선 역에서 네. 이 5, 6도까지 트램을 건설하기로 했는데 예산 문제로 지금 사실상 좌초 단계예요. 그래가지고 아마도 그 저초가 되니까 따라서 이쪽도 이쪽도 아마 쉽지 않을 거라서 우암선이 트램으로 되살아나기는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부산시가 일단 없애진 않겠네요. 예. 용도는 있을 것 같다고 보이니까. 예. 이게 지금 정말 말씀하신 게 부산 시내 철도의 핵심 중에 하나인 우암선, 조방선, 문현선 등등의 네, 뭐. 얘기였던 거고. 예. 그래서 이제 부산시에 또 독특한 경관을 만들어주는 시내 한복판으로 그렇죠. 화물 열차들이 컨테이너 열차들이 다니는 풍경. 넓은 철도 시설이 예. 부지가 보이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은 옛날에 요 갈비집 자리에 진화산업이라고 부산의 마지막 연탄 공장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여기 올라간 선로가 있었거든요. 그게 없어진 게 2017년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꽤 근래까지 남아 있었어요. 마지막 연탄 공장이 사라졌을 때 부산에서 나름 화제였어요. 진화산업이 사라질 때. 그리고 그 자리에 갈비집이 생겼고 여기 농협 그쪽은 왠지 연탄갈비를 먹을 것 같은 느낌이. 여기 지금 농협 사료 공장이 있잖아요. 사이로. 네. 요거는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이것도 일제 때부터 있던 농협 땅입니다. 현재까지도 그 당시에도 농협당. 농협 땅. 일본 층도 농협이 있습니다. 네. 부전 얘기 나온 김에 제가 처음으로 국내 여행을 한 게 94년 여름방학 때였어요. 그때 목포에서 밤 11시인가 아마 열차를 심야 열차를 타고 경전선이죠. 예. 목포부터 부전까지. 예, 경전. 그때 어린 마음에 왜 얘는 부산에 안 가고 부전이라는 데를 갈까였는데 그래서 11시인가 타고 9시인가 11시인가 그렇죠. 타고 새벽 5시인가 6시인가에 부전역에 내렸는데 여러 가지로 놀랐습니다. 이게 부산역이 안 들어가고 부전이라는 데 서는구나 하나. 부전이 또 엄청 큰 도시구나라는 데 또 놀라고. 그렇죠. 그 제가 탄 게 뭐였을까요? 그때 아마 야간 심야 열차면은 등급이 좀 높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역을 설 이유가 없었고 지금은 없는 거죠. 지금은 없죠. 그게 가져오신 시간표에 한번 나오죠. 예,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자, 이게 이게 무슨 책인가요? 그것부터 설명. 이게 월간 시각표라고 이런 게 70년 한번 좀 실물도 가져오셨죠. 94년 거를 이제 가져왔는데 이때가 아마 우리나라 대중교통에 있어서 최전성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요? 자동차 많이 보급이 돼 있는 상태지만 특히 아직까지는 지방에 사람들이 인구가 많이 남아 있고 그 상태를 대중교통이 이어주는 역할을 아주 이때만 해도 굉장히 좀 똑똑하게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철도와 버스가 팽팽했고 예. 그리고 아직 배도 아직 활발히 운행하던 예. 시절이었죠. 좀 아쉽지만은 저 거꾸로 말씀드리면 서울과 부산 같은 간선 철도는 굉장히 최전성기를 달리고 있었지만 나머지 지역의 선로들은 남아 있지만 사실상 이제 폐선 단계에 갖고 있던 그런 상황의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그 직전의 모습이라서 지금 그런 시절의 흔적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타셨던 거 그러니까 부산이죠. 부전 쪽에 탔던 걸 기억하는데 부산에서 출발을 해서 네. 이게 뭐 진주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삼랑 지나서 갈라져서 한마디는 밀양의 남쪽에 있는 도시죠. 예. 삼랑에서 갈라져야지 갈라지지 않으면 이제 부산 서울로 가니까 경부선이 되는 거고. 예, 우리 기와사단에서 큰일 나고요. 중요한 이제 마산 가끔 그 사고가 있나요?
없죠. 공개되지 않은 사고가 좀 있었고 지금은 좀 많이 그런 건 거의 없습니다. 뭐 진주, 하동, 왼쪽으로 하는군요. 예, 순천까지 해서 5시. 하동, 도착하죠. 순천에서 이제 경상도와 전라도가 갈라지는 예. 그래서 고성, 지금, 예. 당시 화성 한국의 나오죠. 스케일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네. 밤 9시 반에 출발을 해가지고 5시에 도착하는 그것도 일반 비둘기 열차가 아니라 진주에서 하동까지는 완전히 통과를 하죠. 거의 지금 보면 40분 동안을 무정차를 해서 나머지 주역만 정차하고 가는데도 이게 몇 시간입니까? 이게. 한국의 스케일이 이 정도였었어요. 이 열차 이렇게 목포부터 부산까지 완전히 다다니는 열차가 이 당시에는 몇 편이나 있었나요 하루에? 지금 지금은 한 편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방향에. 예, 그것도 이제 뭐 지역 민원에 의해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뭐 저녁 정차지만 당시에 비해서 이 중간에 구간이 줄어가지고 시간도 시간이 많이- 많았죠 아마. 예? 오고 가는 게 좀 더 많았죠. 예, 많았죠. 그리고 이 시기에 보면은 이게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왜 이것밖에 안 되냐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예. 이 사이에 또 화물열차가 다니고 단선철도다 보니까 마주 오는 열차가 또 있죠. 단선철도니까 예. 쌍방이 아니라 예, 5분 기다려야 되는. 예.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적은 게 아니에요. 근데 시민들이 예. 호남과 경남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참 열차가 너무 없다.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버스 탄다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뭐 버스도 준비돼 있지만 하여튼 이 시기에 음. 굉장히 이 장거리 운행을 했고 장거리 중에서도 산악철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개통된 건 68년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노선이 험해요. 그러니까 높은 산들을 많이 넘고 해서 시간이 많이 걸렸던 그런 선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방금 말씀드렸지만 심야 열차 뭐 이게 침대 열차까지는 없지만은 침대는 아니었어요. 예, 특실까지 달려 있고 21시 23분 출발해서 경전은 특실은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거네요. 예. 거의 뭐 8시간 그렇게 가까이 아마 지연까지 됐으면 거의 뭐 9시간까지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스케일이고요. 이게 이제 철도 관계자분은 보시기에 적은 게 아니라고 하시지만 단선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예. 이게 시민 입장에선 저 요즘에도 광주에서 한 번씩 부산 갈 때 열차를 타볼까 싶으면 너무 시간이 안 맞아서 예. 어쩔 수 없이 버스 타잖아요. 옛날에는 배도 탔을 거고 목포쯤에서. 그래서 그래서 늘 느끼는 게 예. 이게 철도가 너무 편수가 없다 보니까 예. 이쪽은 시외버스 강세 아닙니까 고속버스나. 철도가 없다 보니까 버스가 강세가 된 거냐 예. 버스가 강세여서 철도를 복선화시킨다든지 이런 작업을 안 한 것이냐 뭐가 앞인가요? 그거를 제가 손으로 따지긴 좀 어렵지만 네. 그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부산서 마산까지 상당히 촘촘하게 열차가 이렇게 진행이 돼 있고 부산서 마산까지 왜 이렇게 열차가 없냐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네. 동대구에서 마산 가는 또 열차가 있기 때문에 결코 적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산 분들 기준으로 볼 때는 열차가 아주 수시로 다녔던 거죠. 그리고 열차의 빈 공간을 이제 메꿔주는 건 뭐 당연히 버스인데 이 버스가 강세를 띠면서 저희 또 철도가 이제 타격을 입습니다. 아무래도 경전선은 네. 남해고속도로의 개통이 결정적 타격을 입혔고요. 그 와중에서도 늘리기가 쉽지가 않았던 이 또 한 가지 이유는 일단은 산란지까지는 경부선을 타고 가야 되는데 그렇죠. 당시에는 경부선이 상당히 포화 상태였기 때문에 거기다 경전선 열차를 추가로 더 넣는다는 거는 아무래도 우선순위 많이 밀렸죠. 예. 지금 보시면 이렇게 3년까지 올라갔다가 예. 확 내려오는 거죠. 경부선 이게 거기까지 경부선을 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공용하는 거죠. 예. 차가 이렇게 돌아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게 이쪽에 산도 험하고 예. 특히 낙동강 하류 델타 쪽이 워낙에 연약 지반이라 연약 지반이기 뿐더러 또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건설비가 드는 철교를 장대 철교를 그렇죠. 건설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돌아가는 게 나은 거죠. 검토가 안 됐죠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돌아가는 게 돼서 마산까지 네. 직선으로 가면 편한데 왜 못 돌아가느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고 예. 그래서 나온 대안이 부전 마산 복선 전철이라고. 예, 그거 사실 계획 자체는 되게 오래된 계획인데 네. 이제 실현이 되기 시작 2010년대 이후고요. 지금 공사 거의 끝났죠 사실은. 예, 2010년대부터 시작이 돼서 2015년에 착공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마산에서 이제 바로 부전까지를 네. 김해하고 이제 예, 직선으로 연결해서. 연결하는 철도를 만드는 2015년도에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네. 이게 중간에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 2020년 정도로 기억하는데 네. 2020년에 무슨 문제가 있었죠? 공사 중에 그 탈출구, 그러니까 본선 경도가 아니라 탈출구 중간에 공사를 하는 중에서 그게 붕괴를 하면서 낙동강 물이 유입이 돼가지고 속에다 침수가 됐어요. 낙동강 두 개 중에 오른쪽이죠. 이른바 동낙동강 쪽에. 붕괴 침수가 돼가지고 네. 사실은 이제 공사를 만약에 계속 진행했으면 대형 참사가 날 수도 있는 그러니까 많은 인부가 안에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위급한 상황이었죠. 이땐 다행히 사망사고는 사고 없었죠. 없었고 나중에 그 보강 공사를 그러니까 그 복구 공사 중에 사망 사고가 있었죠.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이쪽이 연약 지반이라
처음부터 여기를 고가철도로 했으면 되는 건데 예. 이미 여기는 그 김해선도 그렇고 다 고가철도로 하지 않습니까? 예. 워낙에 기반함이 깊어가지고. 근데 여러 이유에서 이 부산에서부터 낙동강 델타 넘어오는 지역을 지하로 하다가 그쪽에 물이 침수가 된 거죠. 예. 지금도 복구가 안 되고 있어서 예. 지금 횟수가 몇 년째입니까? 3년째죠. 예. 예. 그리고 원래 계획은 올해 말 또는 내년 말에 완공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예, 예.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은 이게 이제 그 임대형 BTL이라고 임대형 민자 사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건설사에서 지금 SK 컨소시엄에서 건설을 해가지고 네. 완공이 돼야지 돈을 받아요. 그 전까지는 아.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완공이 되면은 사용료 선로 사용료를 받는 구조인데. 그러니까 국토부나 코레 입장에서 급할 게 없는 게 안 다니면은 그만이에요. 손해가 없어요. 현재 완공이 돼야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SK가 급하기 때문에 건설에서 어떻게든 완공을 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 지하 터널을 포기하고 예. 처음에 계획은 고가였잖아요. 예. 고가로 돌아갈 가능성은 없나요? 그걸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제는 이미 예. 난 지역은 이미 거의 끝났죠. 거의. 예. 99. 몇 %까지 예, 됐다고. 거기에 만약에 거기를 다리로 서로 만들게 되면은 거기 사상에서 사상이 지하인데 네. 거기로 지하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상역이 상당히 깊이 지하에 있는데 그럼 이 양쪽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거기 구간만 따로 교량으로 교체하는 건 애초에 검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쪽이 어렵습니다. 제가 이 동남권 특집에서 계속 동남권 시즌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쪽은 정말 전형적인 연약 지반이라서 이게 대도시니까 지하로 하는 게 맞지 않냐는 건 당연한 말씀이신데 참 난공사들이죠.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도 이런저런 이쪽 지역들의 블로거 분들이라든지 관계자분들이 영상을 보면 딴 데 공사 다 끝났어요 지금. 참 황당한 일이죠. 이제 이쪽에서 이제 부산 분들의 이제 불만스러운 이슈 중에 하나는 이게 개통을 하면은 통관 자동차가 당연히 다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국토부에서는 일단 통계는 자동차는 없다라고 그러니까 모두 우리가 다 하고 딱 찍하면 되는 이른바 지하철이 아니라 열차인 거, 철도인 거죠. 열차도 고속 열차만. 고속열차만. 네. 마치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 부산 간에 KTX 예매하듯이 해야 되는 건 거죠. KTX 이음만 운행을 하는 걸로 처음에 계획이 잡혔다가 이제 마음급 열차도 넣겠다라는 게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도시철도가 없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픈 일인 거죠. 마음이 아픕니다. 국토부의 입장은 일단은 차량 구입비랑 운영비를 분담하라. 부산이. 부산과 부산과 김해와 경남이 경남이. 예, 분담하라 입장이고 이쪽에서는 분담을 하고 싶지 않아 하니까 평행선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선 사실상 내년에 개통을 하건 내후년에 개통을 하건 일단은 그 전동차 운영을 위한 시설과 차량 발주를 해야 되는데 당장은 하긴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이용자가 폭증해서 예. 그렇게 도시형 전철로 바뀐다 하더라도 단기간은 안 되겠네요. 예, 시간이 많이 소요될 걸로 예상됩니다. 근데 이 지역의 각종 부동산 쪽이나 방송 언론들이라든지 영상들을 보면 이게 마치 부산 지하철 뭐 4호선 그런 식으로 지하철인 것처럼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예. 주의하셔야 되겠어요. 예, 예. 장유유역권 이런 데들. 예. 제가 사진을 사진 하나 가져왔는데 보여주시죠. 그거 관련해서 그러니까 코레일 최초로 이제 일량 전동차가 일량이네요. 예, 대구를 중심으로 이제 운행을 이게 저기 진행했습니다. 대구권 광역철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선을 활용을 해서 대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러니까 전동차 도입부터 해서 역 시설까지 지자체에서 많이 기여를 해주셨어요. 이거 지금 거의 완공했죠. 예. 지금 경산부터 대구 해가지고 구미까지 가는. 예. 그래서 벌써 지금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가 이런 걸 정말 잘하더라고요. 예, 좀 부산도 좀 제 생각이지만 이런 걸 좀 도와주시면은 뭐 시민들도 좋고 예, 좀 아쉬움을 좀 많이 달랠 것 같습니다. 이런 고속열차만 다니는 건 사실은 좀 불균형이기 때문에. 저도 내년에 나올 우리나라 사랑하는가 속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대구는 도시철도도 3, 4호선은 고가로 나가지고 모노레일로 해서 미관 퇴치지 않으면서 빠르게 놓고 시민들이 편한 게 우선이거든요. 지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문제도 그렇고 참 유연하더라고요 대구가. 예, 부산도 좀 대구에서 이걸 좀 배웠으면. 맞습니다. 예, 그런 욕심이. 대구 경북 쪽에서 배워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똑같은 경상도라도 북도 남도가 철도에서 좀 입장이 달라요 많이. 굉장히 유연하고 좀 적극적인 게 보여요. 맞아요. 예, 저희 그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기분이 좋죠. 손님 많이 태울 수 있고 맞습니다. 기존의 선로를 활용할 수 있고. 근데 이쪽 경북 쪽에서 나온 얘기는 이 일량이잖아요. 예. 이걸로 충족이 되겠냐 말씀도 하시던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저는 운행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시작하고. 예. 그러니까 차량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 기관사도 있어야 되고 정비하는 분들까지도 충원이 돼야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부전 마산 복선 전철 같은 것도 이렇게 좀 가볍게 하면서 예. 우선 시작을 시키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예. 부전 마산 복선 전철은 기본적으로 경전선의 하나의 라인이고 예. 신선이죠. 예. 그러니까 완공이 된다면은 신선으로서의 기능을 할 것 같긴 한데 속도도 그렇죠. 맞춰주고 예. 지금도 부산 마산 사이에 버스가 어마어마하게 다니잖아요. 예. 근데 그 수를 일부러 가져올 수 있겠죠? 예.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은 전동차가 다니지 않는다는 기본 전제로 했을 때 아무래도 이연급만 다니게 되면은 특례 요금을 정하지 않는 이상 8,000원 이상의 기본 요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단은 버스 수요 가져오기가 버스보다는 많이 비싼 편이라서 특히 이제 주말엔 좀 심각하게 많이 막히기 때문에 이용하는 층이 있겠지만 평일에는 그렇게 단거리 고객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쪽 워낙에 버스가 네. 단단해서 그렇게 단거리 고객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뭐 주말 같은 경우에는 좀 괜찮을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사상 터미널에서 끝나는 거에 비해서 얘는 부전까지 그렇죠, 넣어주는 데다가 딱 핵심 지역까지. 예. 데다가 워낙 교통체증이 심각하기 때문에 사상의 서부터면 내리면 거기부터 또 부산 시내 네. 들어가는 게 일이라. 일이라죠. 네, 맞아요. 참고로 지금 말씀드린 거는 사상은 여기까지 놓인다는 거고 서부터미널. 네. 여기부터 시내와 들어오는 게 또 한 일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부전마산은 여기까지 들어와 준다는 부전역까지 거라서 들어온다는 예. 거죠. 그러면 여기서 부산 다른 지역 가는 게 편합니다. 이 정도로 그럼 부전마산을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네. 이 부산에서 이제 일단은 부산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하면서 네. 가덕도 신공항 연결 철도도 계획이 부대 사업으로 잡혀 있거든요. 네. 부산 신항역쯤에서 가덕도까지 지하로 철도를 원래는 지상으로 하려다가 최근에 계획이 바뀌었어요. 지하로. 참고로 가덕도가 여기고 음. 공항이 대항항 세바지항 요 라인으로 예. 만들어지는 예. 거죠. 예. 그리고 부산 신항은 위에 있는 예, 거고. 부산 신항 철도가 지금 있잖아요. 네. 저 철도를 연장해서 요 라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장해서 음. 거기서 이제 철도 부산으로? 부산 시내로 들어가는 철도를 만들 계획이 있는데 이게 공항철도. 공항철도 이거는 일단은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네. 운영을 한다면 코레일에서 하게 될 거고요. 아, 고려. 네, 하게 될 건데 이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현재로서는 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이 철도를 보게 되면은 이게 부전 마산선이 부전 방면이고 마산 방면이 있잖아요. 네. 근데 현재로서는 부산 일단 방향이 오른쪽, 네. 마산이 왼쪽입니다. 마산 방면으로만 철도를 연결하는 안이 있고 그다음에 부전 방면으로 연결하려면 연결선을 좀 길게 새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하는 두 가지 안이 있는데 했을 때 효과가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른데 만약에 부전 방면으로 이 연결선을 안 만들 경우에는 장유까지 셔틀만 일단 많이 운행을 하고 장유역입니다. 네, 셔틀을 많이 운행하고 그 다음에 진주행을 운행하고 대구행, 동대구행을 운행하는데 이 울산이나 부산 시내 방면으로는 열차 운행을 못해요. 아마 연결선을 만들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도 큰 예산이라서 부산 울산 쪽 수요를 포기하는 건 좀 아쉬워. 여러 가지 문제라서. 그 계획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부산에서 최근에 뷰티엑스라고 네. 이제 부산형 뭐 과역급행 철도라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또 엑스포랑 맞물려 있고 어떻게 맞물려 있나요? 그러니까 일단 그 가덕도 신공항에서 명지 신도시를 거쳐서 네. 그다음에 부산 북항 엑스포장 엑스포장역 제가 하나 그다음에 가져왔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왼쪽이 가덕도 신항이고 예. 아직 착공은 안 했습니다만 예. 그리고 이어져가지고 그 다음이 명지 신도시 네, 명지 신도시 예. 여기 하단이고 하단이고 그다음에 부산 북항 부전 그게 엑스포장이죠. 엑스포장 네, 부전역 부전. 그다음에 센텀 그다음에 오시리아, 오시리아까지 동부산까지. 동부산까지 지하 대심도로 서울 원래는 이제 말 그대로 경기 서울 수도권의 GTX를 부산에 건설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계획이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산형 GTX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다른 점은 이게 국토부 사업이 아니라 순수 부산 사업으로 부산시 사업으로 시작을 했다는 거고 이 사업 자체는 일단은 처음에 이제 수소동차라는 걸 도입하는 걸로 예. 했는데 수동차가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철도에 사용되는 동력은 전동차 아니면 이제 경유, 디젤을 이용한 디젤 동차라든지 아니면 디젤 기관차라든지 아니면은 전기 동차라든지 전기 기관차인데 그게 아니라 수소 연료 전지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동차인데 그거를 전동차는 이제 펜터그래프라는 위에 전자선이 있고 펜터그래프라는 걸 통해서 그 집전 장치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전기를 공급받아서 전기를 쓰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수소 연료 전지라는 지금 흔히 자동차에 사용되는 수소차 있죠. 마치 건전지 키우듯이. 네, 똑같은 수소 연료 전지를 이용해서 전력을 공급받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이게 아직 실험 단계의 기술이라고 들었는데. 예, 현재 다니는 데가 있다고는 하는데 외국에서 네. 아직까지 초기 단계고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완성차가 나온 적이 없고요. 유 기자님 그 오송 쪽에 실험 한다면서요? 가끔 이제 운행하는 모습을 좀 볼 수는 있는데 실험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예.
네, 그거에 관련된 어떤 데이터라든가 이런 거는 좀 공유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직 실험적이라서. 예. 근데 해외 사이트에서 본인 자기들이 그거를 하고 있다는 거는 접하고 있는데 그냥 단순히 미래지향적으로 하고 있다 뭐 그 정도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만약에 수소 연료가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다른 형태의 연료 보급 방식으로 바꿔서 이 뷰티엑스가 실현될 가능성도 있나요?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처음에 수소를 도입한 목적 자체가 이 전차선을 되게 고속 전차선을 깔고 싶지 않은 거죠. 가려면은 일반 이제 강체 전차선이 아니라 상당히 큰 그래도 상당히 높은 천정고를 가진 터널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거를 터널을 닿는 면적을 줄여서 공사비를 낮추는 것도 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전동차로 바꾼다. 그러면 공사비가 또는 이제 바닥에 3교조식으로 하면은 속도 제한이 80km 정도로 걸리거든요. 네. 그러면은 얘네가 지향하는 고속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속화도 안 되고 돈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럼 수소 연료라는 기능이 완성이 돼야 되겠네요. 이게 되려면. 예. 일단은 그다음에 이제 수소 충전소를 만들어야 되고 지금 계획으로는 가덕도에 차량 기지를 만드는데 그곳에 수소 충전소를 만들겠다라는 계획이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가설이 몇 개 겹쳐 있는 노선인 것 같습니다. 느낌이. 근데 기본적으로 전동차를 수소를 사용한다는 게 아직 실험 단계인데 또 문제점이 뭐냐면은 현재 수소 연료 전지를 여러 나라에서 만들지만은 한 개를 20만 킬로 정도로 보거든요. 수명 한 개 현재. 맞죠. 하나의 건전지가. 네, 수명 한 개 20만 킬로 정도로 보는데 이게 획기적으로 늘어날 전망은 없어요. 단기간 내에. 그러니까 조금씩 향상은 되겠지만 획기적으로 늘어날 단계가 없는데 문제는 이 도시철도는 1년이면 10만 킬로를 타요. 그러면 2년이면 수명이 다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되게 비싸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를 승용차를 기준으로 하자면은 차값의 40% 정도 연료전지 가격이에요. 그러면은 전동차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할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지만은 이것도 낮진 않아요. 왜냐면은 훨씬 더 고출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승용차보다 훨씬 더 많은 전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전장제가 아무리 비싸고 차체가 비싸다고 해도 연료 전지 비중이 승용차보다 낮진 않을 거예요, 가격이. 그렇기 때문에 만약 40%라고 똑같다고 가정을 했을 때 2년마다 차값 40%가 새로 지출이 되는 상황이 돼요. 어마어마하네요. 예. 사실 5, 6도선도 짧은 구간도 좌초되고 있는 마당에 그것도 수소로 한다는 거였군요. 무사선이기 때문에 배터리 트램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검증돼 있고 안정돼 있는. 이는 불구하고 예. 역시 이 타당성이 안 나온다. 예. 근데 이렇게 긴 구간을 검증이 안 돼 있는 물론 이제 앞으로 검증하겠지만 사업이 정말 중요하다면 지금이라도 저는 전기 동력으로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 더 안정적이고요. 또 기술이 검증돼 있고. 그 좀 부산 쪽에 언론을 보면 이 뷰티엑스를 계속 띄우는데 예. 확실히 좀 넘어야 될 허들이 많네요. 일단 뷰티엑스는 그래서 일단은 150km를 예상을 하고 있고 이제 스펙 다운을 좀 했어요. 사실 180km나 150km나 퓨전 속도 차이가 별로 없는데 180을 하면은 고속선이 되기 때문에 들어가야 되는 장비들이 비싸져요. 그러니까 30km 낮췄고 근데 서울은 근데 어쩔 수 없이 고속선 실제 공용 구간이 많다 보니까 180km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그 아까 얘기했던 가덕도 공항 이 철도랑 이 가덕도 들어가는 구간에서는 공용을 하는 걸로 얘네는 이제 계획을 거의 확정을 했어요. 물론 이제 국토부에서는 동의를 해줘야 되는 문제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 운행하기 시작하면은 별도의 부산 방면으로 들어가는 이 공항 철도는 별로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름의 교통 정리가 좀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고요. 정치력만으로는 안 되는 문제기도 하네요. 굉장히 복잡하네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공약 중에 하나였던 이 동남권 GTX라는 게 또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국토부에서 국가 사업인데 이거랑 거의 상당 부분이 겹치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또 총선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게 막 나오더라고요. 교통정리 쉽지는 않은데 이 세 가지 사업은 결국 교통정리를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한 덩어리 사업이네요. 네. 어떻게든지 정리가 될 거고 이거. 될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아직은 예측할 수 없는 상태네요. 예. 그런데 이제 별도로 전동차를 연결선에 만들어서 통관 전동차를 부전까지 운행을 하게 된다면은 이 김해 구간은 안 되지만은 이 명지 신도시나 이쪽 지역에서는 나름은 또 전동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또 길이 열리는 셈이 되죠. 그거는 또 별도의 문제입니다. 김해에 빠지는군요. 예. 참 복잡합니다 이 부분은. 예. 그래서 아직 전망이 뭐 하나 확실한 게 없어가지고 예.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많이 또 얘기도 나오고 바뀌기도 하겠죠. 일단은 이제 공항철도 자체라는 게 공항이 개통하면서 이제 동시에 개통을 해야 되는데 이 가덕도 신공항이 어떻게 될 것인가도 좀 예. 공학적으로 아마 이제 지금 단계와 되돌리기 쉽지는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한국이 국가적 재난 상황이 오지 않는 이상은 하지만은 엑스포가 유치되지 않는다면은 개항이 지연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거든요.
엑스포 기간에 맞춰 전까지 반드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없어지니까.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게 맞물려 가겠네요. 예, 현재 이제 우리가 지금 녹화하는 타이밍에는 엑스포 유치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황인데 그 부분이 좀 많이 영향을 끼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040년, 50년대까지 이 노선들은 지금 정리가 필요한 노선들은 지금 제 5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지금 작업 중이죠. 5차 초점목과 계획에 들어간 거는 이제 그 동남권 국가 사업인 동남권 GTX. 아 그럼 이거는 5차에도 다 반영이 안 될 수 있겠군요. 예. 6차가 6차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오면 6차 정도에. 아 어렵습니다. 근데 5차에 반영된 것 중에 이쪽에 각종 철도 계획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어떤 거? 웅산선이라든지 제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저런 계획이 많아요. 부산 울산 광역철도, 예. 동남권 순양 광역철도. 여기 가보면은 트램 깔아다는 요구도 많고 여기에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일단은 뭐 쉽지 않는 상황이죠 대부분이. 왜 그럴까요? 결국 예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말이 안 나올 뿐이지 지금 국가 재정이 상당히 빠듯한 상황이고요. 맞아요. 많은 예산이 잘리고 있는 상황인데 인프라 사업에만 이렇게 돈을 무장정 쏟아부을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총선이 끝난 이후로는 많은 사업이 칼질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동남권 지역의 계획은 지금 대구, 광주가 달빛놀이 철도하고도 경합을 해야 될 거고 네. 전주, 김천도 각각 지금 정치적 힘이 큰 사업들이라 다 아마 조율이 필요하겠죠. 예. 내년 4월이죠 총선이. 예. 끝나고 나면 뭐 좀 유곽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많은 사업이 칼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이후에 정치적인 그 선거 결과에 따라서도 달라질 거고. 예. 그건 저희가 4월 이후에 다시 한번 철도 특집을 마련하면서 그 자리에서 한번 예. 예측을 해보는 게 좀 뚜렷할 것 같아요.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식민지 시대 말기인 1940년에 나온 책들인데 남선지방, 서선지방, 북선지방이라는 자료입니다. 조선철도국이라고 되어 있죠. 정확히는 조선총독부 철도국. 이 중에 남선지방 하면 딱 다보탑이 나오네요. 경주 관광지를 끼워서 철도 수익을 높이겠다는 계획하에 만들어졌는데 제가 오늘 실물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 몇 번 소개를 드렸어요. 보시면 남선지방약도라고 되어 있고 마키노시마 이게 영도죠. 부산부터 동네까지 부산진까지 와서 갈라지는 게 경부선, 경전선 갈라지고 진해선 나오고 진해 마산선 나오는 거고 이쪽으로 해운대에서 이게 동해남부선인 거죠. 이게 제가 대학생 때인 90년대까지만 해도 동해남부선이라 불렀는데 예. 요즘엔 통합 동해선이라고 부르죠. 2016년 말로 통합이 됐죠. 어떻게 통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동해선이라는 거를 이제 포항 이북도 건설을 해가지고 예. 이제 속초 또는 이제 그 분사분계점까지 건설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통칭해서 하나의 동해선이라는 이름을 합친 거죠. 예전에는 보시다시피 부산부터 올라와서 경주까지가 동해남부선, 경주부터 동해 중부선. 중부선. 그래서 45년 7월에 포항역까지 만들어졌고 원래는 이 선이 미성선으로서 만들 계획이었는데 중단됐고. 예, 저기 일부 구간은 상당 구간은 노방공사 끝난 상태여서 현재까지 흔적이 남아 있고요. 그렇죠. 그 중에 일부를 7번 국도가 전용하고 있고 동해 북부선은 원산부터 어디까지 완성됐었죠? 삼척 정도까지. 양양까지 열차가 다녔고요. 그 남부의 삼척 구간은 일부 그 오너시멘트 공장, 삼척 시멘트 공장 때문에 일부 급하게 개통이 됐었고요. 그렇죠. 그 중간이 빈 상태로 몇십 년간 예, 오다가 예. 이번에 드디어 공사가 이것도 거의 완성됐죠. 예, 마무리됐고 전차선까지 올려놓은 거 보면은 이제 조만간 시운전할 것 같습니다. 요즘 삼척이나 답사하다 보면 거의 공사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예. 이게 완공이 된다면 드디어 이제 동해안이 하나로 이어지는 건데 예. 그 출발점이 부산인 거죠. 예. 특히 부전인 거죠. 부전이죠. 역시 부전이 점점 더 중요해지겠어요. 철도에서 봤을 때.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부산까지 가면은 좀 물론 이제 거기서 이제 사업이 종료되지만은 제가 여행 계획이라고 생각하면은 부산역 앞은 좀 부족함이 좀 있죠. 그래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요? 너무 좁은가요? 좁기도 하고 이제 컨텐츠가 아무래도 뭐 좀 예전에 이게 달동네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그런 거 외에 딱히 부산역 앞에는 좀 없죠. 역시 부전역은 서면 쪽에 가야 이게 예. 금융센터도 있고 예. 이게 좀 말하자면 의리의리한 게 있죠. 부산에. 예. 그러니까 여행을 하는 사람 목적으로 갔을 때 부산은 그냥 거치는 역이기 때문에 예. 아까 했던 부전역 서면 쪽으로 가야 돼요. 그 이치에 맞는 거고요. 한때 되게 복잡했어요 노선들이. 예. 예. 동해남부선, 중부선, 대구선, 경경남부선이 해가지고 이게 좀 중앙선으로 통합된 거고 예. 예. 대구선 남아 있고
이런 것 중에 이 오른쪽 라인이 동해선으로 통합된다. 예. 동해선 현재 지금 전철화돼 있죠. 예. 이 전철화라는 거 예전에 동해남부선은 어떻게 다른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전기철도가 됐다는 걸 의미하고요. 네. 그다음 전기 견인을 옛날에 할 이제 때- 디젤이었다가 예, 전기 견인도 의미하고 복선이 됐다고 하는 복선 전철하니까 그리고 선로 개량도 많이 했죠. 예, 굉장히 많이 됐고요. 근데 생각보다 선로 스펙 자체가 높진 않아요. 예. 보면 요즘에 신해운대니 해가지고 옛날에는 동해남부선 타고 청량리부터 들어가가지고 딱 바닷가 딱 내려가지고 파도도 보이고 기장쯤에서 그러니까 한국 어디든 동해든 서해든 남해든 이렇게 산이 끼고 있어서 좀 건설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속도를 높이기가 좀 어려운 그런 면이 있고요. 방금 그 사진 보시면 재밌는 게 어디 있습니다. 볼까요? 예. 이 보시면은 네, 보여주시죠. 지금 뭐 동해남부선 이제 중부선 이걸 저희 철도에서만 시험 보면 거의 100%다 떨어지는 어려운 난이도. 지금 여기 일본해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동해죠 한국에. 예. 근데 지금 일제시대 때 왜 동해 남부선 북부선 동해를 붙였는지는 요거를 가지고 좀 박물관장님이나 좀 그런 분들께 여쭤봤는데 철도박물관장. 예. 근데 그거에 대한 확실한 답을 주시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관점에서는 서해선 동해선인 거죠. 예. 그러니까 총독부에서는 어쨌든 이쪽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울릉도가 있는 동해 이게 아니라 어쨌든 이 사람들은 이때 당시에 이름을 동해로 이렇게 이름을 줬습니다. 식민지 조선의 동해 지역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때 원래 계획이 부산도 원산까지 간다는 거였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이 총독부 사람들이 고위 관료들이 한국을 처음에 넘어오기 전까지는 일본 도쿄 중심 사고를 하다가 경성으로 넘어오는 순간 다시 경성 중심 사고를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확실히 위치가 사람의 생각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걸 보여주는 네, 사례입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총독부 측에서는 나름대로 이 도쿄 정부하고 싸우기도 하고 많은 모습 보이죠.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거는 명칭에 있어서 아까 동해 문제도 있지만은 이 경부선 경의선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유지한 거. 경자. 예. 예. 어떻게 식민지가 경자를 쓰냐는 그러니까 애초에 있었죠. 어차피 경부선과 경의선은 한 노선이었기 때문에 이걸 통합해서 조선본선으로 만들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부산 쪽으로 상행으로 하는 도쿄로 가는 부산 쪽 상행으로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거를 끝내 실행되지가 않고 계속 서울방 경성방면이 상행으로 두 개 노선으로 나눠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식민지 당국으로서 사실은 납득이 안 되는 얘기죠. 예. 어떻게 한양, 경성, 서울이 중심이 되냐는 건데 이걸 총독부가 관철을 시켰다는 건 좀 예. 흥미로운 예. 식민지 내의 권력 투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의 열차를 보면은 일본 기준으로 해서 사행선이 아니고 경성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나눠져 있는 걸 볼 수 있고 방금 이 명칭도 마찬가지로 좀 말씀하신 것처럼 총독부의 어떤 기준으로 본 게 아닌가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산 동해남부선이 또 부산 시내 구간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게 동해남부는 70년대 초반부터 복선 전철화를 다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2016년 말에 나와서 실현이 됐지만은 그래서 부산 시내에 굉장히 오래된 철도가 남아 있다라는 이 외부에서 온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재밌는 요소였어요. 예를 들어 어떤 부분이 포인트였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시 한복판에서 네. 이렇게 이 철도 건널목이 이 무궁화호 열차가 시내 대로를 가로지른다든지 이게 어디쯤인가요? 이게 아마 그 수영역 근처일 거예요. 제가 찍은 사진인데 대충 수영부터는 동부산이죠. 예, 이런다든지 아니면은 수영강을 건너는 이런 새마을호 열차의 모습. 이게 언제쯤입니까? 2008년 정도입니다. 한 이것도 한 예. 15년 됐네요. 예, 그리고 뭐 부산 시내 한가운데 범일역의 모습이라든지 아. 이 범일역이 굉장히 생각보다 오래된 일제시대 동해남부터 계속 초기부터 있던 역인데 2004년도에 도시통근열차가 사라지면서 역집이 중단됐는데 제가 갔을 때는 이미 도시통근열차는 없어졌었지만은 이 창구에서 표는 팔고 있었어요. 아. 그래서 승강장 모습이 뭐 요게 승강장이고요. 요게 동해남부선 본선이고 이쪽은 경부선이에요. 아. 병행해서 가는 구간이죠. 요 역도 한 80년대 역들이죠. 역 건물 자체 건물 자체. 예, 예. 새로 졌죠. 네. 범일역이라고 있었는데 아까 부산진역이 나왔지만은 사실은 원래 부산진역이 범일역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산진역이 처음에 생겼을 때는 경부선 생겼을 때는 이 자리에 있다가 20년대에 현재 자리로 옮겨간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진짜 재밌어하는 게 부산진이라는 게 그러니까 부산진 성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부산진구가 있고 근데 왜 전혀 관계없는 위치에 지금 부산진역이 있냐는데 부산진역 최초 생긴 거는 여기예요. 범일이고 나중에 옮겨간 거예요. 현재 이쪽은 전철화도 됐고 예. 선로 개량도 됐고 예. 지금 남은 구간은 예전에 제가 청량리에서 야간철 탔을 때 봤던 라인은 현재 이 블루레인 예. 으로 해서 블루트레인. 블루트레인이 돼가지고 굉장한 관광 자원이 돼 있죠. 예. 예전 99년 8년에 살았을 때 한때 해운대 옆에 있는 청사포로 자주 왔습니다.
해운대 바로 옆에 이렇게 한적한 어촌에 있다는 게 놀라워가지고. 근데 이번에 갔더니 제가 연말에 갔는데 번쩍번쩍하더라고요. 이게 한국인이 꼽으면 10대 관광지에 들어올 정도였다고. 그리고 나온 김에 하나 보여드리면은 최근에 화제가 된 데라서 송정역. 예. 옛날 이 송정역이고요. 예. 이 역사를 남겨놨더라고요. 예. 안에 들어갔더니 열심히 사진 찍고 있고 이 블루 트레인 타려고 예약이 안 된 상태였는데 이분 지금 사직하신 모 정부기관의 모 분께서 여기 갔다가 이 부산 시골에 무슨 이 관광지 유치를 하느냐 외국 관광객들을 해가지고 좀 화제가 됐던 역이기도 하죠. 예. 이런 식으로 송정역 옛날 건물이 남아 있고 예. 노선은 현재 이거는 이 철도가 다니는 건 아니고 예. 블루 트레인을 쓰고 있는 거죠. 좀 저희는 좀 상당히 뿌듯합니다. 그때 그런 간직하고 있는 선로가 재활용되고 있으니까 한참 뭐 열차가 많이 다닐 때 저도 열심히 좀 기차를 찍으러 다녔었는데 아, 이 느낌이죠. 예. 따라 달리는. 바로 송정역 인근에서 찍은 거죠. 음. 열차가 정말 자주 다녔고요. 대략 기억에 일광쯤부터 바다가 나오고 그럼 이제 부산 도착했구나 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이렇게 바다에서 찍고요. 아. 참 지금하고는 정말 다르고 저는 아쉬웠었어요. 왜 사실은 이 구간이 없어진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산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예. 근데 이게 화려하게 부활을 한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고맙더라고요. 그 블루 트레인으로. 예. 그 동해선은 현재 전철로서는 울산까지 들어갔죠. 예, 울산까지 들어갔습니다. 어디까지 뻗어갈까요? 현재 계획은 도시철도로는 부울산까지만 연장이 계획돼 있고요. 경주 포항까지는 안 가고.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울산이 한동안 대중교통으로 묶여 있다가 식민지 초기에 경동선 같은 게 만들어지면서 대구권이 됐다가 예. 다시 한번 부산권으로 예. 묶이겠네요. 예. 철도라는 게 워낙 힘이 강해서 철도 노선이 편해지면 생활권역이 묶이더라고요. 근데 요즘 보면은 부산 분들이 젊은 인구들을 서울에 뺏긴다는 불만을 많이 표하시는데 동시에 울산의 인구들이 부산으로 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 좀 안 하셔가지고 아울러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네. 거제역이 지금 거제 해맞이역이 된 예, 거제도가 아닌 네. 부산 거제가 있죠. 예, 보시죠. 거제 해맞이역이 된 옛날 거제역이라는 역이 있었는데 이게 40년대 만든 목조 역사가 당시에 이렇게 있었거든요. 아, 있었는데 예쁘다. 예, 이게 통표를 주고받는 모습이에요. 새마을. 통표라는 게 뭔가요? 저기에 안에 어떤 뭐 원형이랄까 뭐 삼각형 미리 약속이 돼 있는 형태의 네. 토큰이 들어와 있어요. 큰 거. 음, 그래서 어느 구간 A와 B 구간에는 뭐 원형, 음. B에서 C는 뭐 사각형. 음. 이거를 갖고 있는 열차만이 그 구간을 운행을 할 수가 있고 아,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뭐 정면 충돌 사고도 날 수 있고 예, 허가되지 않은 열차가 운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역하고 역 사이에서 협의를 한 후에 토큰을 발행을 해서 기관사한테 주기 위해서 저렇게 큰 그렇게 가죽으로 된 저거 지금 들고 있는. 예. 네. 저 안에 이렇게 보면 가만히 보면 원형으로 보이죠. 아, 예, 그 안에 하얀 들어 있습니다. 동그란. 예, 그게 중요해요, 실은. 그러니까 지금은 없죠 아마. 지금은 정선선만 남아 있다고 하고 나머지 구간은 전부 다 사라졌고요. 실제로 현직 기관사로서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통표 주고받는 거? 저희야 뭐 항상 했었죠. 근데 저게 차 멈추고 오시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어요? 빨리 지나가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닐 거니까. 저런 구간은 아마 열차가 교행하는 그 타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렇게 차를 세워놓고 받지는 않고 아, 보통은 뭐 달리면서 주고받습니다. 그러면 그럼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놓치면 상상을 못해요.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안 되면 던져서라도 하나요? 받는 걸 못 받으면 무조건 차를 세워야 돼요. 아, 그거 없이는 그 다음 구간을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영무원들이 지키고 있다가 못 받으면은 얼른 들고 자전거를 타고 아, 네, 저희도 뛰어가서 죄송하니까 음. 근데 전혀 제 기억에는 놓쳐본 기억은 없어요. 워낙 중요한 저거는 일인데. 반드시 받는 거다. 예. 그러니까 저게 이제는 필요는 없는 거죠. 아니요. 유사시를 대비해서 준비는 돼 있습니다. 통표 지금 있군요, 그러면. 예, 갖고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지도표와 지도권이라는 이제 종이로 된 걸 또 갖고 있어요. 지금 거제역을 보여주셨는데 거제역을 보여주신 이유가 뭔가요? 이 역은 어떤 중요성이 있었나요? 이 거제역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가 보여드린 거는 이 부산 시내 한복판에서 네. 새마을호가 운행을 하면서 통표를 주고받는 모습을 보이는 게 그렇게 오래전이 아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이 사진을 보여드린 거고요. 뭐 거제역 자체는 40년대 건설된 역사가 남아 있었고 또 주변에 거대 철도관사 단지가 있었고 현재도 철도관사가 꽤 많이 남아 있고요. 여기 옛날에 재밌는 거는 뭐 이런 얘기가 네. 옛날에 이 근처에 부산시청이 있잖아요. 네. 부산시청이 원래 거기에 군수사가 거기 있었거든요. 대연동으로 가기 전에. 그 시절에 대연 거기 있어가지고 인일선도 있었어요. 상당히 중요한 역이었다.
그냥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제역에서 아주 가까운 건 아닌데 여기에 캠프 하야리아도 있었죠. 예, 그거는 이제 부전역. 부전역 쪽이죠. 이쪽에 이제 부산 사람들에게는 미군 기지가 있고 철도 시설이 많은 지역으로서 이미지가 좀 있어서 예.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는 결국은 가야도 빼고 싶다라는 게 있었는데 이거는 안 될 것 같고. 이거는 사실상 무산됐고요. 그러니까 예, 지금 그 밑에 있는 네. 부산 철도차량 정비단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네. 그게 원래 이제 부산 초량 공장으로 처음에 생겨가지고 4년도에 개통 당시에 음. 30년대에 일로 옮겨왔어요. 약간 밑으로 더 내려가 보시죠. 거기 그거. 예. 네. 요건데 요거는 이제 부산 신항으로 옮겨가는 게 확정됐어요. 확정됐고 공사를 하겠죠 이제 내년쯤부터.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여기가 이른바 그 삼각형 마을 아닙니까? 예, 삼각선이라고 예, 합니다. 부산 분들이 부산시나 이 지역 분들이 여기 어떻게 좀 하고 싶다라는 건데 철길 마을에 오다 오고 이 상황이 당분간 없어지진 않겠네요. 요 삼각형 마을이. 좀 발상 전환하셔서 이쪽에 좀 이렇게 핫플레이스로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약간 요즘에 그런 느낌이 있긴 하더라고요. 벽화도 예, 그리시고. 좀 보니까. 기차가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커피 한잔 할 수 있고 뭐 술도 한 잔 드시고 그러니까 당장에 없어지지 않을 거면은 좀 거기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러니까 열차가 사업량이 줄기 때문에 열차는 많이 줄었습니다. 부산진 방면에서 동해남부선 쪽으로 가는 전기열차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예. 사실 한쪽 선로는 거의 안 다녀요. 하지만 그렇다 없앨 수는 없는 예. 거고. 만약에 뭐 그때 인스타가 있었으면은 뭐 우리 마을에는 열차가 뭐 세 군데 방향으로 다닌다 그런 영상도 찍을 수 있었던 그런 포인트입니다. 사실은. 어째 오늘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들으면서 느끼는 거는 참 부전이 중요하네요. 앞으로 점점 철도 중심지가 이른바 외분이 생각했을 때는 부산역이 부산의 중심지 아닌가 싶었는데 점점 부전역 이름 많이 듣게 될 것 같아요. 예, 관문이죠. 부산은 사실상. 그런 거에 비해서는 지금 이제 계획된 그 철도 개량 계획이 좀 아쉬워요. 부전역에 대해서. 부산역에 대해서. 부전. 네. 좀 아쉬운데 뭐 아쉬운 대로 해야 되는 게 또 세상 일이고. 그러니까 부지가 부족한가요? 아니면 시설이 부족? 예산이 부족하죠. 예산이. 부지는 충분한가요? 네, 많이 부지는 하나요? 충분한데 몇 부분을 입체 교체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나온 계획을 보면은 부산 일반 열차를 모두 처리하기에는 좀 과부족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이제 문외한입니다만 철도와 도시 관계를 보면서 느끼는 게 그냥 지하화라는 이런 문제보다는 실질적인 이런 입체 교체 문제라든지 시설 현대화 같은데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만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상황을 보듯이 너무 지하화에 고집했을 경우에는 참 뜻밖의 일들을 발생하고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게 시민의 고가철도에 대한 혐오, 지하에 대한 선호 문제와 더 시급한 상황들을 어떻게 예산을 조화시킬 것인가. 예산이 무한정이진 않고 예. 이게 동남권은 차별한다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모든 지역에 똑같이 문제들이 있고 서울도 당장 서울 용산 지역 다 지상철 아닙니까? 그렇죠. 대전도 마찬가지고 광주도 마찬가지인 거고 동남권 분들하고 말씀 나누다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차별받아서 이게 지상철이 남아있다는 식으로. 그건 아니라는 거는 좀 염두에 두시고 부산의 도시철도의 미래를 논하시면 좋겠다 생각을 하면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걸쳐서 2회 부산 도시철도 특집을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엔 다른 주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